자, 58차시 요 파동의 전파와 굴절에 대한 기출 문제들 좀 풀어보고 오늘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늘 많이 쉬는 것 같지만 빨리 풀고 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이 아뜨거 문제들이네요. 아뜨거가 4개나 있는 프린트입니다. 작년 9월에 치러졌던 2023년 9월 고3 모의평가 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시간 t = 0일 때 x축과 나란하게 매질 A에서 매질 B로 진행하는, 그러니까 진행 방향이 주어졌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이제 움직인다라는 거죠. 물론 매질이 달라지면 속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매질 A에서의 속력을 VA, 매질 B의 속력을 VB라고 하면 요 둘은 달라요. 요들은 이제 파장이 다르고요. 진동수는 같겠죠. 그리고 주기도 같을 겁니다. 그리고 x = 3cm인 지점 P에서의 변이는 yp이고요. A에서의 파동의 진행 속력은 4cm/s예요. 요게 4cm/s입니다. 그러면 주기를 구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서 파장을 구할 수 있죠. 파장은 이렇게 산 모양 하나이거나 빗살무늬 토기 모양 이거 하나이거나 아니면 태극 모양 요거 중에서 이제 고르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요 산 모양을 고르는 게 낫겠죠. 그러면 0에서 바로 8 이렇게 나오니까 계속 8이 파장이 됩니다. A에서의 파장인 거죠. 그러면 A에서의 속력이 4cm/s잖아요. 요거는 주기분의 파장이니까 파장이 8cm이니까요. 주기가 나오죠? 주기는 몇 초입니까? 2초가 되겠습니다. 요 주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B에서도 주기는 2초 그대로입니다. 파원에서 한번 결정되면 주기하고 진동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B에서의 파동의 전파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하면 되죠. 주기는 2초고 파장은 얘도 이제 뭐 요 산 모양 하나 하면 되겠네요. 요 산 모양 하나 하면은 20cm 빼기 16cm 하면 파장이 4cm죠. 그래서 2분의 4 하면 2cm/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죠. B에서의 파동의 진행 속력은 2cm/s입니다. 자, 그리고 t = 0.1초일 때 P에서 파동의 변이는 yp보다 작다인데요. 자, 0.1초는 그 주기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주기가 2초인데 0.1초면은 4분의 1주기도 안 됩니다. 4분의 1주기가 0.5초잖아요. 그래서 0하고 4분의 1주기 사이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약간 움직이는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얘가 오른쪽으로 조금 움직일 거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얘가 요렇게 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정확하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얘가 4cm/s니까 속력이 0.1초면은 0.4cm 이동하겠죠. 0.4cm.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cm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1cm 정도 되고요. 그러면 얘가 내가 거의 비슷하게 했네요. 한 요 정도 할 때 움직입니다. 어쨌든 요 P점은 어떻게 돼요? 내려가죠. 내려가서 0.1초 뒤에는 그 변이의 크기가 요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YP보다는 작겠죠. 이렇게 해서 그 예전에는 이제 4분의 1주기 단위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기가 2초면은 0.5초일 때 어떠냐, 혹은 1초일 때 어떠냐, 1.5초일 때 어떠냐, 2초일 때가 어떠냐 물어봤는데, 요새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약간 애매한 시간으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얘가 그 시간 동안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를 따져보면 뭐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역디귿해서 4번이 답이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파동의 진행 부분의 문제는 좀 상상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좀 그릴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또 어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오히려 역학보다 더 어렵게 느끼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익숙해지면은 이제 계산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부분이어서 많이 문제를 풀어보면 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2023년 11월 수능 5번 문제였는데요. 약간 새로운 유형의 문제로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그림은 주기가 2초인 파동이 X축과 나란하게 매질 1에서 매질 2로 진행할 때 진행 방향이 나와 있죠. 역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 0인 순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3초인 순간의 파동의 모습을 각각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습니다. 자, 1에서의 파동의 파장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파동의 파장은 마루하고 마루 사이의 거리 혹은 골과 골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1에서의 파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혹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될 겁니다. 그럼 0에서 2 혹은 1에서 3이니까 몇 cm가 됩니까? 예, 2cm가 이건 미터죠, 단위가. 예, 그래서 2m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2에서의 파동의 진행 속력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주기가 2초라고 했습니다. 주기가 2초니까 2에서의 파동의 속력은 그 2초분의 2에서의 파장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2에서의 파장 구해볼까요? 2에서의 파장은 역시 마루에서 마루 사이 혹은 골에서 골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됩니다. 그럼 마루하고 마루 사이면은 6 빼기 3 해서 3m죠. 혹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애매하네요. 요거 하는 게 낫겠네요. 요거 하면은 이제 6 빼기 3에서 3m가 됩니다. 그래서 람다2 대신에 3을 집어넣으면 2분의 3 m/s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근데 디귿이 좀 어려웠어요. 디귿 한번 볼게요. t 이퀄 0부터 t 이퀄 3초까지 x 이퀄 7m에서 파동이 마루가 되는 횟수는 2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x 이퀄 7m인 부분 제가 형광펜으로 한번 칠해 볼게요. 자,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인데, 자, 3초라고 하면요. 3초는 여기 옆에다 필기를 해줄게요. 지금 주기가 몇 초예요? 주기가 2초죠. 그럼 3초는 예. 여기 3초면은 이게 반주기의 몇 배죠? 3배죠. 지금 한 주기가 2초잖아요. 제가 왜 반주기를 얘기했냐면 한 주기에 여기 보면 한 파장 이동하거든요. 한 주기에 한 파장이면은 반주기에는 마루하고 골 사이만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주기마다 요 한 칸이 지나간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파장의 길이하고 관계없이 요게 이제 반주기마다 한 칸씩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얘가 반주기의 3배니까 3칸이 지나가는 거예요. 3칸이.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게 한 칸, 두 칸, 세 칸 해가지고 요 부분이 이까지 가는 거예요. 요 부분이 요까지 가는 거예요. 요 부분이. 그러면 자, 여기 차이만큼 해서 요렇게 해가지고 딱 요 부분이 딱 여기까지 지나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면 요 덩어리가 얘를 싹 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럼 그 사이에 마루가 몇 개 있는지를 보면 돼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요만큼 덩어리가 싹 지나가니까 요 앞에 있는 요 부분은 요 초록색을 아예 지나가 버리죠. 그럼 그 지나가 버리는 요 사이에 마루가 몇 개 있냐면 한 개,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가 있으니까 마루가 2번 지나가. 그러니까 골은 몇 번 지나가는 거예요? 골은 한 번 지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느 부분이 지나가냐면 저 노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요 부분이 쏙 지나가는 거예요. 요 부분이 이제 3초 뒤면은 요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 부분이 여기 가게 되고 그다음에 색깔이 없네요. 요 부분이 여기 가게 되는 겁니다. 3초 뒤에. 3초 뒤에 그러니까 요만큼의 길이를 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루는 2번 지나가고 골은 1번 지나가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상력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새로운 유형이었던 게 뭐냐면 이때 학력평가, 뭐 수능 특강 할 거 없이 요런 모양의 자료는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 풀 수 있었던 문제. 그러니까 수능이 약간 이런 식으로 새로운 유형이 한두 문제씩 이렇게 섞여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리를 그대로 이해를 해야지 풀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자료를 바로 이해해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때 수능이 출제되고 나서 올해 수능 특강에는 이제 요거와 관련된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학력평가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이 매년 펼쳐진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실 예상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출제위원들도 이제 기존의 문제들을 다 분석해보고 없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이게 또 원리를 알면 풀 수 있었다.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니은디귿에서 4번이 답이었다 문제였습니다. 자, 이거는 2023년 6월에 치러졌던 고3 모의평가 1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10m/s의 속력으로 x축과 나란하게 진행하는 파동의 변이를 위치 x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어떤 순간에는 파동의 모양이 p와 같고 다른 어떤 순간의 파동의 모양은 q와 같다. 표는 파동의 모양이 p에서 q로 그리고 q에서 p로 바뀌는 데 걸린 최소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P에서 Q로 바뀌는 데는 0.3초가 걸렸고요. 그 다음에 Q에서 P로 바뀌는 데는 0.1초가 걸렸어요. 근데 얘는 속력이 일정한 파동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약간 느낌으로 보면 얘가 지금 마루가 여기 있고 마루가 여기 있잖아요. 마루가 여기 있고 또 마루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근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딱 여기랑 여기가 1대 3이죠. 여기가 여기 1대 3입니다. 그러면 0.1초, 0.3초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0.1초 동안에는 요만큼의 거리를 가고 0.3초 동안에 요만큼의 거리를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P에서 Q로 가는 데가 0.3초 걸렸잖아요. 그럼 얘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라고 하면 하나 둘 세 칸 여기 오게 되잖아요. 근데 왼쪽으로 이동한다 하면 요 부분이 하나 둘 세 칸 여기 와서 요 상태가 돼요. 그리고 Q에서 P로 0.1초면은 왼쪽으로 이동하면 얘가 한 칸 딱 이동하면 여기가 맞죠. 그래서 이렇게 조합했을 때 얘는 이동 방향이 왼쪽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는 요 조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의 좀 상상력이 필요하죠. 근데 이게 완전히 논리적으로 안 따지더라도 그냥 살짝 오른쪽으로 한번 해보고 왼쪽으로 한번 해보고 요렇게 해보면은 어차피 둘 중에 한 방향이니까 요렇게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래서 0.1초당 요 점선 한 칸을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요 한 칸이 몇 미터입니까? 0.5m죠. 0.5m니까 얘는 V도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얘가 0.1초 동안 한 칸. 0. 아니다. 한 칸이 1m네요. 맞죠? 요게 두 칸이 2m니까 한 칸이 1m죠. 그래서 0.1초 동안에 1m 가니까 얘는 10m/s. 그러니까 요게 사실 이게 없었어도 풀 수도 있었던 부분이야. 이게 안 좋. 그래도 이제 친절하게 속력이 주어진 상태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니면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이게 속력이 주어졌으니까 이게 0.1초 동안에 몇 미터 가는 거야? 1m 가는 거죠. 0.3초 동안에는 3m 가는 겁니다. 요걸로 이제 추적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 때 가능하냐? 하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왼쪽으로 갈 때가 맞는 거죠. 얘가 보세요. P에서 Q예요. 근데 얘가 오른쪽으로 갔다. 그러면 3m 갔다 하면 마루가 하나, 둘, 셋 칸 여기 있어야 되는데 마루가 여기랑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왼쪽으로 세 칸을 갔다.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Q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왼쪽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파장은 여기서는 이제 태극 모양 하는 게 낫겠네요. 태극 모양이니까 요 P에서의 파장이나 Q에서의 파장이나 해보면은 얘나 똑같은 파동이고 매질이 안 바뀌었으니까 같죠. 시간만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니까 4m가 파장이 되겠습니다.
자, 주기는 아까 이 속력을 구했죠. 속력을 구했으니까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이죠. 주기분의 파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주기는 얼마가 됩니까? 10분의 4초가 되죠. 그래서 0.4초가 맞습니다. 또 파동은 플러스 x 방향이 아니라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니에서 피그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약간 이 파동의 진행 문제가 생각보다 익숙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상상력이 필요하거든요. 얘가 움직이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릴 수 있어야 돼가지고 조금 연습이 필요한 그런 문제의 유형입니다. 자, 이 뒷페이지는 이제 굴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건 2023년 4월에 치러졌던 고3 학력평가 2번 문제고요. 다음은 물 밖에서 보이는 물고기의 위치에 대한 설명이다. 물 밖에서 보이는 물고기의 위치는 실제 위치보다 수면에 가깝다. 이는 빛의 속력이 공기에서가 물에서보다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요 보면 요 선들이 뭐냐면 빛의 이동 경로입니다. 빛의 이동 경로. 그러면 자, 법선을 한번 제가 그어 볼게요. 법선을 이렇게 그어 보면 요 각도가 물에서의 각도고요. 요 각도가 공기에서의 각도예요. 누가 더 각도가 더 크죠? 공기 쪽이 더 크죠? 공기 쪽이 속력이 더 빠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력이 공기에서가 물에서보다 빠름으로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맞고요. 빛이 뭘 하는 거에 꺾이는 걸 뭐랍니까? 굴절이죠. 굴절하여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빛은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빛은 이렇게 움직여요. 빛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 뇌는 이게 빛이 꺾이는 경로까지 다 상상해서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빛은 그냥 직진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직진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빛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뇌는. 그러니까 실제보다는 위에 이렇게 떠서 요 물고기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려면 약간 밑을 겨냥해야 되고 레이저 총을 쏠 때는 그냥 그대로 조준을 하면 됩니다. 왜냐면 레이저는 그대로 굴절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굴절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어서 요걸 문제화시킨 게 작년 문제에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고요. 그다음에 2022년 3월 고3 학력평가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물결파에 대한 실험이다. 실험 과정. 뭐 이게 우리 학교에도 요 실험 장치가 있어서 실제로 해보려면 해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좀 다루기가 좀 까다로워요. 좀 번거롭고 물도 채워야 되고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높이를 잘 맞춰서 균형 맞춰갖고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동아리 시간에는 한번 해볼만 합니다. 여기 큰 장치가 하나 있고 작은 장치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실험할 때 뭐 시범으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조별 실험할 만큼 구비하기가 좀 쉽지 않아가지고 그냥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이렇게 학교에 있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물결파 실험 장치 한쪽에 삼각형 모양의 유리판을 놓은 후 물을 채우고 일정한 진동수의 물결파를 발생시킨다. 자, 유리판이 없는 영역 A와 있는 영역 B에서 물결파 무늬를 관찰한다. 그래서 있는 영역이 파장이 어때요? 요게 파장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파장입니다. 파장이 보면 그 유리판이 있는 영역이 더 짧죠. 왜냐면 유리판이 있는 영역이 수면과 바닥 사이 거리가 더 가까워지므로 마찰에 의한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더 느려집니다. 그래서 보면 유리판이 없는 영역보다 유리판이 있는 영역이 보면 파장이 항상 짧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게 마저 요거 그림 해석하고 갈게요. 여러분 요거 할 때는 저는 추천하는 게 파동의 진행 방향을 더 떼어서 그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 요거는 전부 다 파면이에요. 파면은 뭐냐면 위상이 같은 지점을 쭉 이은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루면 마루, 골이면 골. 이게 마루라고 하면 이거 마루면 여기도 마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가 파장인 거거든요. 그럼 파면의 수직 방향으로 파동이 진행합니다.
그러면 여기 경계면에서 요 파면이 만나는 지점은 하나 점을 딱 찍고요. 그다음에 수직으로 그 파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끄어요. 그럼 요게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입니다. 예.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만나는 지점이죠. 그리고 수직으로 끄어요. 이렇게. 요게 파동의 진행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법선은 요 매질의 경계면의 수직인 선이죠. 수직인 선이니까 우리 해석하고 맞아 떨어지죠. 그러면 각도가 어디 쪽이 더 커요? A 쪽이 더 크죠. 그러니까 A가 속력이 더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파장으로 판단해도 되고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법선과 이루는 각이 큰 쪽이 속력이 빠른 쪽이고요. 파장이 긴 쪽이 속력이 빠른 쪽입니다. 주기는 A나 B에서나 같습니다. 진동수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다에서가 나에서보다 큰 물리량인데요. 자, A에서 이웃한 파면 사이의 거리 눈대중으로 봐도 얘가 좀 더 길잖아요. 예. 그리고 B에서의 물결파의 굴절각 보니까 요 다에서가 더 크죠. 예. 그 다음에 기역에 들어가는 것으로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A에서의 물결파의 속력인데요. A에서의 물결파의 속력은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물의 양만 지금 변화시킨 거잖아요. 여기 보면 자 보세요. 일정한 진동수는 일정해요. 얘는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다는 뭐냐면 물의 양만을 증가시키는 후예요. 물의 양만 증가시키면 깊이가 다 깊어지잖아요. 깊어지니까 전체적으로 속력이 전부 다 빨라지는 거예요. 예, 그게 파장이 길어진 것으로 이게 그림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A도 파장이 길어지고 B도 파장이 길어지면서 속력이 각각 전부 다 빨라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에서의 물결파의 속력은 더 빨라졌다라고 볼 수 있죠. 요거를 이제 식으로 적어보면 V 꼴 람다 F인데요. F는 일정해요. F는 일정합니다. 1번. 근데 얘가 증가해요. 예, 얘가 증가해서 속력이 증가한다. 근데 사실 요거는 번호가 얘가 먼저고 얘가 나중이라고 이렇게 따질 수는 없어요. 근데 자료가 이제 이게 먼저 보이니까 얘가 기니까 얘가 빠르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원인과 결과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파장이 긴 것과 속력이 빠른 것은 같은 말이에요. 예, 결국에. 근데 여기서는 자료가 얘가 더 길어졌다는 게 자료가 주어졌으니까 그걸 토대해서 얘가 빨라졌다는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물의 깊이가 깊어지면 물결파의 속력이 빨라진다는 걸 사전 지식으로 알고 있었다면 더 쉽게 풀 수가 있었겠죠. 예. 그다음에 물결파의 진동수는 여기 일정하다고 문제에서 주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A에서나 B에서나 다에서나 나에서나 물결파의 진동수는 파원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일정하다고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일정합니다. 주기도 마찬가지죠. 주기도 변함이 없습니다. 일단 물결파의 입사각과 굴절각 사이의 차이인데요. 요거는 보면 자 이게 기하학적으로 보면 지금 요 경계면의 각도는 변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수직으로 움직입니다. 내가 화살표 방향을 잘못했네요. 지금 여기서 물결파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얘가 움직이는 방향은 요 방향입니다. 요 방향. 그래서 처음에 입사한 입사각은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세타라고 할게요. 얘는 지금 같습니다. 상황이 똑같은 경계면을 향해서 똑같은 각도로 입사를 했어요. 근데 둘 다 각도가 줄어들었죠. 둘 다 각도가 줄어들었는데 요 세 개의 각을 비교해 보면 세타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세타 2, 그 다음에 세타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각의 차이가 나에 비해서 다에서 더 줄어들었죠. 가가 더 각의 차이가 크죠. 그래서 다에서 더 큰 물리량에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 실험 가지고도 문제가 다양하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 파면이라는 거, 파면과 파면 사이의 거리가 파장이라는 거, 그리고 파동의 진행 방향은 파면의 수직인 방향이다 하는 거, 이런 것도 같이 좀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굴절의 이제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 전반사에 대해서 이론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